안녕하세요. 영화를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유튜버 영화제작기초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설 연휴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남산의 부장들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시사회를 본 기자, 유튜버, 일반 관객 평이 너무 좋아서 큰 기대를 품고 본 영화였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관람하셨고요. 영화가 끝난 뒤의 반응도 다양해서 재밌었습니다. 충무로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민호 감독님의 신작 남산의 부장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저는 오로지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가까 개헌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남산의 부장들 내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 네, 없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화들은 내재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어요. 시나리오 연출과 같은 내재적 관점과 정치, 문화, 트렌드와 같은 외재적 관점이 결합된 게 영화니까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남산의 부장들과 같은 시대극은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채널의 정체성은 그 두 가지 관점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재적인 면을 분석하여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보자는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 잘 짜인 스토리를 가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시선으로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외적 정보를 제외하고 시나리오를 보니 문제가 분명 보였어요. 영화 평들 중에 영화가 조금 지루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겁이 나니까 장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문으로 지겹게 들었겠지만 이 영화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김규평은 정말 이병헌 배우가 안 보였어요. 손끝으로, 눈꺼풀로, 입술의 떨림으로 연기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훌륭한 연기를 통해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특히 이성민 배우는 그간 선한 역의 털털한 이미지를 많이 봐서 그런지 신선한 면도 있었어요. 특수분장도 훌륭했고요. 연출적인 부분도 좋았습니다. 몇몇 장면에선 드니 빌네브 감독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최소한의 이미지로 최대한의 느낌을 전달하더군요. 풀샷을 잡았을 때 보인 빈 공간에선 그날의 불안함과 위기감이 채워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5분은 압권이었습니다. 감정을 최고점에서 터뜨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요. 관객은 알지만 극 내부의 캐릭터는 모르는 이 아이러니가 장르적으로 굉장한 서스펜스를 불러왔습니다. 박통을 도청하는 김규평 시퀀스도 그렇고 서스펜스의 기본을 이 영화는 충실히 행하고 있어요. 훌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외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김재규,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말들이나 상황들이 영화에 잘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 유명한 것들이죠. 이미 알고 있던 머릿속 지식을 영상으로 만나는 큰 재미입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나올 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부턴 단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앞서 말했듯 외적 정보를 제외했다는 가정이에요. 11.6 사건을 완전히 모른다는 상황, 순수 창작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영화와 같은 소재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임상수 감독님의 그때 그 사람들이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하지만 남산의 부장들과 그때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장르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나리오의 방향성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11.6 사건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11.6 사건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 중심의 플롯이죠. 이 영화에서 11.6 사건은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해요. 반면 남산의 부장들은 40일간의 김규평의 성장과 변화를 중점으로 한 캐릭터 중심의 플롯입니다. 이 영화에서 11.6 사건은 캐릭터 변화의 결과물이에요. 영화 예고편처럼 왜 그는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캐릭터 위주의 플롯은 캐릭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을 연결해둡니다. 인간의 변화란 건 수십 번의 시행착오와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부턴 배우명을 쓰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인물과 캐릭터의 이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산의 부장들도 그렇습니다. 곽도원의 회고록, 이성민의 스위스 비자금, 도청 사건, 이희중과의 대결 구도, 곽도원의 암살, 부마 민주화 항쟁과 같은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죠. 관객들은 이 모든 걸 지켜봐야 됩니다. 사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요. 편집 때문인지 중반부의 이야기도 좀 꼬이고요. 그렇다고 확실한 캐릭터의 피드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의 명확한 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 중심의 플롯에 비하면 속도감과 전개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군가에겐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중심의 영화는 지루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흥행 제작사 디즈니의 영화는 99.9%가 사건 위주의 플롯이에요. 반면 세계의 호평을 받았던 조커는 캐릭터 위주의 플롯이었죠. 하지만 이건 사실 이 영화의 실책이 아닙니다. 선택인 거죠.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실수는 캐릭터의 단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캐릭터에 대한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캐릭터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이병헌 배우의 연기력 덕에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착시는 있지만 그것도 영화 초중반 한순간이죠. 일단 이병헌 캐릭터는 너무 선역이에요. 대부분의 선택이 이성적입니다. 착해요. 반면 이성민의 캐릭터는 정형적인 악역이죠. 암살을 사주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배신하죠. 나머지 캐릭터도 전부 단편적입니다. 이건 김재규와 박정희에 대한 인물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자체를 보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에 흥미를 보인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영화를 끌고 가는 중반부는 예측이 어려워야 되는데 캐릭터의 단편성이 이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앞서 말했듯 이병헌은 전형적인 선역이고 이성민은 전형적인 악당이에요. 이병헌이 이성민을 쏠지 말지 고민하는 영화 중반부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어요. 선택의 순간은 가장 어렵고 알 수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죽어 마땅한 인물이니 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병헌을 막아세우는 건 자신의 상관이라는 점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악역이라도 주인공 캐릭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갈등을 느낄 만한 연민의 순간이나 자신만의 확고한 지론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캐릭터 중심으로 쓴 시나리오잖아요. 암살을 예를 들자면 결혼식 시퀀스 마지막 순간 전지현이 이경영에게 총을 겨눌 때 이경영은 이런 대사를 쳐요. 다 집안을 위한 거였고 민족을 위한 거였고 연민의 순간을 만들어요. 또 경영답죠? 단편적이지만 전지현에게 최소한의 갈등은 유발하잖아요. 또 조커의 마지막 토크쇼 시퀀스를 예를 들면 머레이가 조커를 욕보이는 악인으로 나오지만 조커가 살인을 고백했을 때 머레이는 자신만의 정의와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지점은 조커와의 이념 대립을 만들고 갈등을 폭발시키게 하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박정희한테 연민 느낄 게 뭐 있대. 박정희 잘한 거 없음. 실제로도 죽어 마땅한 인간임. 물론 뒷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최소한의 연민이나 자신만의 지론이에요. 죽이기 힘들 정도의 정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추가 가능한 장면은 하나 있어요. 이성민이 이병헌에게 옛날에 너랑 먹은 막걸리 사이다가 제일 맛있었다 라는 대사를 하며 서로의 유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걸로 유추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심지어 다음 장면은 미국이 설치한 도청이 걸리게 돼서 이병헌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유대의 감정이 같이 술 마시는 그 순간 존재하지 그 뒤로 이어지질 않아요. 관객이 예민하지 못해서 캐치하지 못한다면 한없이 평면적인 거죠. 이성민을 암살하기 직전 혁명의 날 한강다리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캐릭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변화는 이미 끝난 상태니까요. 이 이야기가 영화 초중반부에 세팅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 생각되네요. 각하 옆을 지키겠다는 이병헌. 이병헌은 왜 그토록 각하를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병헌의 캐릭터는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요? 단편적 캐릭터는 캐릭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백한 악역과 명백한 선역이다 보니 영화 초반부터 이병헌과 이성민은 묘하게 대립해요.
어떠한 안건이 있을 때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흐름이 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작은 마찰로 시작해서 큰 마찰로 끝나는 수준이에요. 캐릭터 변화의 폭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광대가 광기 어린 군중들의 중앙에 선 조커로 탄생했을 때 우린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화나했던 사람이 뺨 때린다고 우린 뭘 느끼나요? 이 둘만이 아니라 곽도원, 이희준도 같은 문제예요. 이성민이 이병헌에게 친구도 죽인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공격하지만 곽도원은 이병헌에게 죄책감을 줄 정도로 친했던 친구였다라는 정보가 있나요? 그런 서브플롯이 존재라도 하나요? 대사로 친구 하고 서로 편하게 말하면 캐릭터를 움직일 정도의 인물이 되나요? 전 노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곽도원도 이병헌을 흔들 정도의 입체감을 가진 캐릭터는 아닌 거죠. 이희준도 뭐 마찬가지죠. 이병헌이 중령 새끼라고 말했을 때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이상은 없었죠. 사실 이희준은 영화 분량을 위해서 단편적인 캐릭터로 구성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몇몇의 단점은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뒀는데 그 타임프레임이 큰 역할을 못했다는 점. 기한이 다가올수록 서스펜스를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리듬감이 부족한 점. 이병헌에게 긍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반부부터 피로해져요. 롤러코스터도 심지어 회전목마도 위아래로 움직여요. 작은 전환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의 변화가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면적 위기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병헌이 이성민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성민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눈치채죠. 그러다 보니까 이병헌의 캐릭터 변화가 이성민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부마 민주항쟁을 통한 구국의 의지 때문에 캐릭터가 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앞선 시퀀스가 장르적으로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죠. 주저리 길게 이야기했지만 단지 내재적으로만 분석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외적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글을 반박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 말해주지 않는 여백이 이미 채워진 상태로 영화를 봤을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분명 매력이 있어요. 확실한 건 요 근래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선 뛰어났어요. 연기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또 정치적 스탠스가 확실한 영화라 취향이 맞는다면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야기의 짜임새는 부족하지만요. 예매율 1위에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설 연휴 3파 전에 윤곽이 드러났네요. 명절은 코미디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화적 완성도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영향력 없는 학고 유튜버의 평가 시간입니다. 영화 제작 기초에 남산에 부장될 적정가는 8,000원입니다. 저는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8,000원으로 봤습니다. 시간을 돌린다 해도 그 돈이면 다시 볼 것 같아요. 영화적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영화지 명확한 수작은 아니에요.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과 영화 만들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영화를 좋게 보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